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짜고 치는 매매, 이른바 통정매매가 이뤄진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4년 전인 지난 2021년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있는 증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버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서버에 있던 김 여사의 전화주문 녹음 파일을 확보할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문제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모두 HTS 주문이었는데 자신은 주식을 거래할 때 영업점에 직접 전화해왔다는 김 여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이 계좌를 제3자가 관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수사팀의 압수수색은 달랐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HTS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 말고 영업점 단말로 다른 주식 거래도 이뤄진 걸 보고 주문 전화 녹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계좌 관리인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발견된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의 내용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함께 검토하는 대화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 착수 불과 한 달 만에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선수들 간에 문자가 오갑니다. 8만 개 매도해달라 하라. 준비시키겠다. 매도하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러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주가 조작으로 확정된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검찰은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년 넘게 수사를 벌이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서울고검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선 기존에 없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은 결국 대통령 경호처 건물을 찾아가 휴대폰까지 반납해가며 김 여사를 조사해 이른바 황제 수사 비판에 휩싸였는데 이번 재수사팀은 벌써 김 여사 측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통보도 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고검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조희연 기자, 검찰이 그동안 증거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4년 넘게 자신들이 그 중요한 증거를 확보를 못했던 건데 이제 와서 기소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이 과거 수사팀 검사에게 물어봤는데요.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할 때는 이 직원과 김 여사의 통화 파일까지 뜯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는 전화가 아닌 컴퓨터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사를 하면서 이 우연한 기회에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김 여사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직원과의 통화 파일이 있는지는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해명입니다. 지금 검찰이 특검 출범 전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은데 기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고검의 공식 입장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수사팀의 일정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거고 특검 시작 전에 기소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특검에 넘기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사는 기존 수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니까 검찰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는 거죠. 다만 현재 입원 중인 김 여사 조사가 변수로 꼽히는데요. 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피의자인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 기소를 검찰이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한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4년 6개월 동안 도이치 사건을 담당하거나 지휘했던 검사 모두가 수사 대상인 겁니다. 이 중에는 현재 재수사팀에 소속된 검사들도 있는데요. 이 특검 수사를 대비해서 명분을 세우려 면피성 기소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은 이 특검이 수사하게 될 16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의혹으로 뽑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해버리면 사실상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 서울고검의 재수사팀 검사는 단 3명뿐이고 사건을 들여다본 기간도 50일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특검 검사는 40명인데다 최대 170일까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소를 해버리면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도 불가능합니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 기회를 뺏겨버리는 거죠. 검찰의 기소 여부가 특검의 수사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 여사 육성 파일을 다수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육성 파일 중에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는 정황이 담긴 것도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서울고검은 김 여사를 특검 수사 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니 검찰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출범해도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할 수 없고 공소 유지에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김건희 특검 16개 수사 항목에 포함된 만큼 수사팀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